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 영상 제 큰 힘이 됩니다. 735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응원해 주십시오. 기필코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맹 탈출하여 금융으로 부자 되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더욱더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2년 동안을 내일 모레 5월 17일이면 2년인데 2년 동안 단 하루도 아침 저녁 방송을 거르지 않고 치열하게 집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미약하지만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비록 해운대 백사장에 아주 보이지 않는 모래알처럼 미약하지만은 언젠가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 문맹 탈출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목사님과도 또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융 문맹 탈출하면 누구나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5시 30분 735명 132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애람된지만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님의 제2 프랑크푸르트서는 필요에 대한 글을 저는 도전정신 희미해진 삼성 제2 프랑크푸르트서는 필요로 제가 제목으로 이 글을 너무나 좋아서 가슴이 아프지만은 모두에게 공개된 기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삼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홍수님의 경제포커스 칼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문맹 탈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로이터 통신이 삼성 관련 충격적 뉴스를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공정에서 SK하이닉스 방식 MUF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HBM은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데이터 전송 통로를 넓힌 반도체다. 인공지능 AI 컴퓨터의 필수적인 부품이다.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14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답니다.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이닉스는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로 HBM 수율, 합격품 비율을 높여왔다. 반면 HBM 연구개발을 게을리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맹주 엔비디아의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다. 하이닉스는 D램을 쌓고 액체 화학 물질을 뿌려 한꺼번에 붙이는 방식인데 비해 삼성전자는 DM 사이에 필름을 끼워 넣고 고열과 압력을 가해 붙이는 방식으로 HBM을 만든다. 로이터는 삼성식 HBM 제조법을
불량률이 높아 수율이 10 내지 2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10개 중 정상 제품이 한두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수율이 개선되지 않자 삼성이 하이닉스 제조법을 베끼기로 했다는 것이 로이터 보도의 핵심 내용이었다. 삼성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영업기밀에 속한 사항이라 그런지 수율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경영진이 12단 HBM을 기반으로 HBM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다. A 가속기 칩인 마하1을 개발 중이다 하며 주주들을 달랬다. 하지만 정작 주가를 움직인 뉴스는 미국에서 왔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C제품에 젠슨이 승인했다. 젠슨 어프루브드라는 서명을 남긴 것이다. 시장은 삼성 최고 경영진의 공식 설명보다 모호한 젠슨 황의 말이 더 큰 반응을 보였다. 이후 삼성에서 AI 반도체 관련 뉴스를 쏟아냈다. 최고 인재들로 HBM 전담팀을 구성했다. 마1 후속작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총괄 대표는 고객이 12단 삼성 HBM을 더 찾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삼성 HBM의 수율에 대한 의심이 여전하다. 과거 삼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혁신을 보여줬다. 1994년 세계 최초로 256M 메가 D램을 개발한 이후 2007년 64기가 D램, 2019년 128단 낸드 등 기술 초격차를 결과로 증명해 왔다.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결과로. 삼성전자는 HBM 사업팀을 해체하는 실수를 범하며 기술 경제에서 뒤처졌다. 오만에 빠져 현실 자각도 늦었다. 반도체 총괄 대표는 작년 7월 삼성 HBM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1등하고 강조했다. 그러다 4분기 실적 발표장에서는 경쟁사의 기술력이 따라잡혔다. 우리가 2등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세계 최초 3나노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개최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8%에서 2023년 11%로 뒷걸음질했다. 지난 2월 말엔 세계 최초로 12단 HBM3E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미동도 안 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 6조 6천억 원 이익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쳤다. 이쯤 되면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은 비상대응이라도 검토할 때가 아닌가. 미스터 반도체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도전의식을 갖고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결과로 보여주기보다 말에 앞서는 요즘 삼성전자의 행태가 걱정스럽다. 꼭 제 마음의 느낌과 똑같습니다. 내가 수차례 삼성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삼성이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내가 길 건너 호텔에서 편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나는 직원들과 함께 공장 바닥에서 함께 잠을 잔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헝그리 정신, 아직 배가 고프다. 시청자 여러분, 기술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2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라톤에서 2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1등입니다. 비록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사회과학을 해서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시청자 여러분, 정신만큼은 정말 무서운 정신을 견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면 분명코 세계 최고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력이 가장 높고 가장 IQ가 높고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기질이 있고요. 한 번 불이 붙으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진 그런 저력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금융문명이 가장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홀로 사는 고독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해서 세계 최저 반토막 출산율입니다. 이 절박하고 절명의 이 시대에 정부나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술은 모릅니다. 기업에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문명 탈출해서 모두가 금융으로 소득을 올려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 금융소득으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식보다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반인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업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중소기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영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1,000원부터 평범한 주부도 근로자도 은퇴자도 학생도 군인도 공무원도 교사도 모든 우리 5천만이 1,000원부터 한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스님도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또 목회자하고도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70세까지 40년 아니 20년 이상을 목회라면은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반으로 이제 그 지원금이 깎인답니다. 왜요? 성도는 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수명이 길어지면 누가 돈을 댑니까? 성도들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제가 팡팡 솟아오를 때 헌금도 나올 수 있지.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다 생활이 팍팍하고 물가가 올라서 정말 전전긍긍한데 어떻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우리 인생을 노후를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 치열한 국제 경쟁력 속에서 지식과 정보의 시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기술, 과학 경쟁 시대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앞으로 분명코 모자라서 주 4일제가 되게 되면 월급은 줄어들 것입니다. 일한 만큼 주지 누가 일하지 않는데 기업에서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주 4일제 되고 보면 급료가 동결하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사들도 이제 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업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출산하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노인들은 의료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소비 안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키가 크면 옷을 거기에 맞춰서 사 입어야 되고, 발이 커지면은 신발도 큰 걸로 갈아 신어야 되고, 계속하고 소화가 잘 되니까 뭐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뭐 별벽을 다 먹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 끼를 밥만 먹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속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70대 중반을 살아보니까 정말 앞으로 시대는 변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현실적입니다. 저는 매일 신문과 자료를 뒤적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단 한마디라도 시청자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시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해서 대한민국이 금융 문명 탈출해서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금융 문명 탈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정남출 TV 거창합니다.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시청자 여러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한두 사람만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문명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야.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락 짧고 상승 깁니다. 돈을 모르고 주식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인류 8대 불가사의라까지 말했습니다. 원자탄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폭탄인데 이보다 더 강한 것이 복리이다. 이 말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꼭 사실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지만 그만큼 복리의 폭발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그 유명한 투자자들 속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각자들,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학자, 위대한 정치인들의 말을 저는 꼭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한 거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하나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뒤지기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해서 오늘 이 칼럼을 제가 어디다 스케치 해놓은 것, 스크랩 해놓은 걸 또 찾아내서 토요일이니까 부담 없이, 그러나 이 시간도 필요 없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워렌 버핏 선물한 복리라는 책을 쓴 임재원, 우영표, 임범준 씨의 책 요약입니다. 1965년 버크셔 회사에 설립될 때 1천만 원을 투자한 한국 기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업에 바빠가지고 깜빡 잊었답니다.
43년 후 2008년 불현듯 생각이 나서 아이고 주식이 얼마나 돼 있는가 잔고증명 떼봤답니다. 무려 1,000만 원이 1억도 10억도 100억도 아닌 401억. 놀랍지 않습니까?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0공 4.6%. 매년 복리 21.3%로 이렇게 큰 돈으로 폭등했습니다. 또 하나 추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청소부 할아버지 리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25년간 시골 소도시 주유소 한 켠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25년 근무하고 38살에야 겨우 방 2개짜리 집을 장만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답니다. 얼마나 검소합니까? 미국의 그 넓은 땅에서 방 2개짜리 가지고 자식들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살았답니다. 92세에 별세했답니다. 이분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하는 수리공으로 아주 평범하게, 또 은퇴 후에는 17년 동안이나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셨다면 이분이 학벌이 많이 높았겠습니까? 유산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무슨 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국제신문들 방송의 뉴스 헤드라인 탑 뉴스로 소개됐답니다. 어떻게 해요? 쥐꼬리만한 그 월급을 평생을 매월 조금씩 좀 띄어서 92세까지 투자하셨답니다. 수리공 했으면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다고 조금 후하게 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했지, 대학 졸업하고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쥐꼬리 많은 월급을 띄어서 주식을 투자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팔지 않고 평생 92세가 다 되도록 장기 보유하였답니다. 그러니 모든 주위 사람들이나 기자들이나 유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청소부 하시고 그 큰 돈을, 그때 당시 800만 불은 엄청난 큰 돈이었답니다. 지금 100억이라고 우리 하나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아마 1,000억이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남겼답니다. 금융성과가 지능과 노력에 크게 상관없다. 경기순환, 호황, 불황, 그런 경기순환, 상승, 회복, 침체, 그런 거 필요 없다. 주식 투자 전략,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전략도 필요 없다. 차트 분석, 음봉, 양봉 그따위도 필요 없다. 부자의 비밀은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제 주위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샀다 팔았다 이사하고 그러면 흘리는 돈이 많고요. 여행을 바라고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자 되질 않습니다. 저는 뼈아픈 뼈저린 실패를 했습니다. 1995년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던 미래에셋그룹 박연주 회장님이 동원증권 압구정 지점장 겸 강남 본부장 이사일 때 제가 찾아뵙고 삼성전자 주식 1,306만 원짜리를 매수해서 거기에 의탁을 했습니다. 그때 최모 차장을 일구 후배라며 저한테 소개해주고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4번, 2번 미래에셋그룹 4번, 2번 총괄 부회장까지 작년 말에 하고 지금 고문으로 좀 뒤로 물러서 있는데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때 바로 4년 후인가 95년에서 97년 말에 IMF가 와가지고 겁이 나서 그 주식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그 주식을 안 팔았다면 2년 전인가 계산해 보니까 8만 전자 올 때요. 삼성전자를 50분을 액면 분할했을지 실질 8만 원이면 원 주식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 보니까 그동안의 배당이나 뭐 무상증자 이런 것 고려 안 하고 순수하게 주식 주가로만 해도 52억인데 25년 동안 66배 올랐더라고요. 제가 안 팔았더라면 근데 저는 팔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장기 보유 철학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주식 거북이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묻어둡시다. 그러면 평균에서 연 15%만 기대합니다. 왜요? 워린 버핏이 21.3%인데 15%하고 배당이 1, 2% 있으니까 한 17% 이 정도만 돼도 복리로요. 100만 원이 60년이 되면요. 40억이 되고요. 그럼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400억이 됩니다. 60년이면. 100세면 1조가 되거든요. 그 1000만 원이면 10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 비밀 아닌 비밀의 복리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걱정 안 합니다. 손자들도 걱정 안 합니다. 그저 매달 30만 원씩만 회사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그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은 그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니까 가입해서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제라고 하루에 10,000원 아껴서 30만 원씩만 꾸준하게 3, 40년간 IRP 개인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또 15% 또 세액 공제해주면 25% 아닙니까? 어린 법에서는 21.4%인데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요.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주가가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1896년 5월 29일 날 40에서 만까지 갔는데 104년 걸렸는데요. 만에서 2만까지 갔는데 그 6분은 18년 걸렸고 2만에서 3만까지 가는 데는 3년 10개월, 3년도 안 걸렸어요. 4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자산 증가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삼성전자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수십 년 전도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 100조 원 그랬는데 지금 500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다는 몇 천조 뭐 이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만큼 주식 투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량 주식만 사놓으시면 작년에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얼마였습니까? 63% 올랐고요. 벌써 3월 말까지 한국 1등부터 10등 9.7% 평균 10%입니다. 은행 이자 3%입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돌 어린이에게 100만 원만 돌잔치 할 때 잔치에 끝내지 마시고 그 어린 이름으로
펀드나 주식을 사주면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70억 복리 마법에 의해서 71을 10으로만 나눠도 7.2년이면 7년이면 배가 되고요. 15% 하면은 4.8년, 5년이면 배가 됩니다. 그러면 7년, 7살 되면은 200, 14살, 400, 21살, 800, 28살, 1600, 35살, 3200, 42살, 6400, 49살, 1억 2800 이렇게 해서 65세, 5억, 100세, 163억. 만약에 주식으로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등 이것을 주식을 잘 알아셔서 투자에 평균해 준다면요. 15%면 64,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60세, 45, 100세 1조. 이 놀라운 비밀 아닌 비밀을 저는 알게 되어서 이제 느긋합니다. 그죠? 1등부터 10등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다. 어르든지 말든지 역사는 올랐습니다.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1월 1일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547조, SK하이닉스 133조, LG에너지솔루션 92조, 현대차 58조, 삼성바이오 59조, 기아 44조, 셀트리온 41조, 포스코홀딩스 33조, LG화학 33조, 네이버 30조. 평균 3월 말까지 0.05% 하락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4,211조, 애플 3,567조, 엔비디아 3,034조, 아마존 2,524조, 알파벳 구글입니다. 2,538조, 메타 1,668조, 버크셔세이 996조, 일라인 릴리 버크셔세이 1,177조, 일라인 릴리 996조, TSMC 950조, 테슬라 754조, 평균 19.46%, 한국, 미국 평균 9.70%. 마지막으로 정남철 TV가 드리는 말씀. 주식 투자는 선택하는 필수입니다. 급비사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첫 달에 100만 원을 놓쳤으면 유치원생은 200만 원, 초등학생은 300, 중학생은 400, 고등학생은 500, 대학생이면 600 이상 꼭 주니어 펀드 및 주식, 우량 주식에 투자하시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은 돈으로 철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절반입니다. 티끌모 태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